안녕하십니까. 안세현 대표 박유종 회계사입니다. 오늘 185강은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신고에 대해서 외부 회계사나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한 검토 확인, 일종의 텍스 오딧 같은 건데, 프리텍스, 미리 사전에 예비 세무 실사를 받아라 뭐 이런 것인데, 이제 이렇게 중요해졌어요.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이 강조가 되고, 자산 규모 120억 이상의 일정 규모인 한 3만 개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철저한 외부 감사를 통해서 숫자를 투명 공시해라. 그리고 상장법인 2,000개도 이제는 감사인을 9년에 3년씩은 강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회계 투명성 확보를 많이 주달하도록 이제 신외감법이 완전히 개정된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 그 개인 납세자들도 실제 국세청의 빅데이터와 세무 도우미 서비스에 의해서 사실 거의 모든 전자매출, 전자매입, 또 인건비 신고, 신용카드 거래, 현금 영수증 거래 등등으로 인해서 그 매출 매입의 실제 거래가 거의 다 100% 노출되는 시대에 이르렀고요. 실제 요새 5월에는 종합소득 신고철 되면은 각 회사나 세무사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계속 어디가 성실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좀 주의해서 신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인 개별 문자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국세청에서 이미 숫자를 다 알고 있다. 이미 재무제표도 이미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납세 예정 금액도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도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에 맡기는 그런 현재의 그 자전 납부 신고 시스템 속에서 손실과 확인 제도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5월 15일자 안세 재경 전월 표지에 제가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한번 찰칵 해주시죠. 찰칵,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그대로 잘 썼는데 한번 봅시다. 자, 손실과 확인 제도라는 것은 첫째, 개인사업자, 아직은 개인사업자가 이제 아직 법인은 이제 통장에 의한 투명 거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회계 투명성과 적법 납세가 달성된다고 보는데, 개인은 아직 그 일종의 세무서나 국가법에서는 지하 경제로 약간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현금 매출도 있고 현금 수입 업종도 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적법 세금 신고하고 성실 투명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외부에 정확성 검증을 위해서 외부 회계 세무 대리인이 확인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확인이라는 것은 이건 오딧 같은 개념이에요. 즉 감시 조사를 해라, 이런 것이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제대로 확인 안 되면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이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죠. 자, 손실 확인 납부 기간은 전년도 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전에는 이제 6월에 했었는데 한 달 땡겨서 5월부터 종합소득 신고할 때도 자기가 손실신고 해당이 되면은 손실신고를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6월 30일까지인데 올해는 6월 30일이 일요일이니까 7월 1일까지가 돼 있다. 6월 30일까지 한 달 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종합소득 신고 시간인 5월에도 해도 되고 한 달 더 플러스해서 6월에도 해도 된다. 그래서 한 2달간의 여유 기간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5월에는 이제 각 그 회계세무사들이 5월까지 해야 되는 거를 끝내려는데 여념이 없을 것이고, 그나마 6월에 시간이 나니까 6월 중순부터 이걸 시작해서 성실 재무제표도 만들고 검토를 해서 여기다 이제 미확인 비용은 제거하고 빼내고, 이건 빼내서 이제 한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로, 그럼 이런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업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어떻게 되냐. 자, 매출액의 비중이 큰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 등은 연매출액 15억 원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 올해 거에. 그래서 2017년까지는 20억 원이었었는데 이걸 좀 더 강화시킨 거예요. 20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내렸다는 얘기는 강화시킨 것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제조나 음식, 숙박같이 손이 많이 가고 노동이 많이 가는 그런 작업, 전기가스, 수도, 폐기물 처리, 건설 운수, 출판, 영상 같이 제조성 직업, 여기는 도매성 직업, 이건 15억인데 제조성 직업은 7.5억으로 낮다, 이런 얘기죠. 2077년간 10억 원인데 여기서 역시 강화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일반 임대업, 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시설, 사업지원 서비스, 교육보건, 개인 서비스 같이 이런 그 사업 서비스 같은 지원, 서비스업 계통은
아무래도 제조업이나 이런 것보다 매출액이 적으니까 그냥 그대로 5억 원 이상에 대해서 옛날 2017년까지도 5억 원이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시키지는 않았어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15억 이상, 7.5억 이상, 5억 원 이상 이런 데들은 다 성실신고를 올해 해야 된다.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인데 7월 2일까지 하면 되는 것이죠. 자, 확인 내용은 뭐냐? 적격, 증빙 없는 비용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지출 좀 없애버려서 허위 가공 경비는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적격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아니면 이제 신용카드 등 적격 증빙이 있는 경우만 인정하고 없는 경우는 부인하고 반영을 못한다. 그런 얘기죠. 없는 경우는 직부인. 네, 그러니까 성실신고할 때 이게 없는 경우는 아예 성실신고용에서 그 비용에서 빼버려야 된다. 제거한다. 제거하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들도 이게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는 이거 빼시라고 그러는데 왜? 성실하지 않은 거니까 성실하지 않은 걸 성실하게 확인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절대 거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자,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그래서 허위 인건비나 접대비성 비용, 복리후생비에 반영되어 있는 접대비성 비용을 골라내서 제거시켜야 되고 개인적 비용, 가사 비용 등등도 가사 촬영 비용도 제거시켜서 뺀 나머지 아주 깨끗한 비용만 집어넣는 것이 성실신고다. 그래서 성실한 신고의 확인을 미리 사전 외부 세무대리인이 텍스 오딧, 세무 검증, 세무 실사를 한다. 이런 얘기죠. 대신해서, 국세청 대신해서. 자, 그럼 이렇게 성실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일단 성실신고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해줍니다. 성실신고 비용의 세액공제를 종전에 50%인데 60%로 올렸어요. 올렸고 연간 한도는 대신에 120만 원이다. 연간 한도 120만 원이 되려면 성실신고의 전문가 비용으로서 확인이니까 아무래도 텍스 오디시니까 적어도 오디시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2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없지만 200만 원 정도 지출해도 세율이 35%에다 곱하기 지방세율 1.1까지 하면은 77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77만 원에다가 세액공제 120을 빼면은 197만 원이 되니까 200만 원 정도 지출을 해도 그 납세자로서는 어차피 세액공제 120만 원 받고 세금으로 이걸 지출 안 했으면은 세금으로 78만 원 나갔을 테니까 이거 안 나가는 거 플러스 120 하면 197 똑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성실신고 비용으로 한 120, 200, 전에는 150 정도나 160 정도 받았었는데 이제는 세액공제 한동안 늘어나니까 200만 원 정도 지출을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실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이제 꽤 늘어나서 200만 원 정도를 줘서 성실하게 부탁을 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이제 근로소득자에만 해당한 의료비나 교육비도 이 성실신고의 사업소득에서도 공제하다. 원래는 이제 의료비나 교육비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해 주는 건데 사업소득에서도 공제해 주는다. 지출액의 15%까지 소득공제해 준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신고 대상인 이 연매출액 15억 이상, 7.5억 이상, 5.5억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성실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무신고, 부성실신고 가산세 외에도 플러스 산출세액의 5%까지 가산세를 붙인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 매출액인데도 불구하고 성실신고 확인서에 회계사나 세무사의 외부 대리인 서명이 없으면 이것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가산세도 붙고 뭐 이런다. 또 세액공제 혜택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 자기가 전자매입생계안서, 그 다음에 인건비 신고한 합법적 인건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가장 많이 입수를 해서 그대로 전달해주면 그대로 성실신고가 되면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실질 소득에 해당하는 납세액이 계산이 돼서 만족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사였습니다.